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정도 레벨 변경하는 거, 그 영역에서. 그래서 황삭을 할 때는 정도 레벨을 1에서 2, 3, 4위로 떨어뜨리고, 그래야 이제 공구가 진동이 발생을 하는 것도 빨리 지나가야 감속값을, 정도 레벨 값을 좀 떨어뜨렸다 아깝다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파나긴이라고 드린 포스트에서는 그냥 출력이 나가면, 요즘 기계들은 AICC가 자동으로 G05.1이라고 하는 거하고 G05P만 하고, 요즘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어 자동으로 출력이 스타트를 먹으면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빼지는 않았고요. 근데 뭐 최근 기계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형 옵션을 안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계에서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20블럭, 그러니까 보통 부품용으로 구매를 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AICC가 20블럭이 들어가요. 앞에 먼저 읽을 수 있는 블럭 수가 20블럭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제로 IMB를 사더라도. 그래가지고 금형을 형상 있는 걸 돌리게 되면은 뭐 기계가 끊어지고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금형 옵션을 200블럭, 요즘에 옵션을 넣고 AICC2를 끼게 되면 200블럭 정도가 선독 블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23, 옛날에는 0i, 18i, 그죠? 예전 거는 18i가 금형 옵션이 있는 장비, 컨트롤러 자체 i가 18i. 그 다음에 나온 게 21i, 30, 21i, 21i가 2D 장비, 18i가 3축 장비일 거예요. 21i도 금형 옵션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건 31i, 32i. 31i가 부품용, 32i가 금형용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통합돼 가지고 제로 IMB로 그냥 나오고, 요즘에는 G05. 그러니까 금형 옵션이 있는 기계는 G05P만. 그다음에 이제 금형 옵션이 없을 때는 G05.1 Q1 뭐 이렇게 해서 금형 옵션을 추가한다 그래도 200블럭 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G05.1 Q1로 다 통일이 되는 분위기고, 제로아이 컨트롤러 버전에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금형 옵션 패키지를 넣으면 뭐 옛날에 31i 나오는 만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32가 부품이고 31이 금형이거든요. 최근에 마지막까지 나온 게 31i가 금형, 32가 부품용.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판악 M 시리즈 뭐 0M 뭐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형 옵션으로 AICC를 200블록을 붙이느냐, 300블록을 붙이느냐, 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정도 레벨에서 가감 송량을 황삭일 때 줄여야 되니까, 줄이는 거에 나오고 싶으시면 우선은 제가 드린 포스트에서 파일에서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축 컨트롤 안 들어가. 기본적으로는 안 나오게 해놨어요. 축 컨트롤, 이거 어디 갔냐, 기타 값에서 원래 포스트에 셋업이 된 건 아직 안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요걸 체크를 하고 정도 레벨 값을 여기서 2번으로 AIC2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3번이 G05P만이에요. 2번이 G05.1 Q1이고, 내가 정도를 황삭이니까 2로 좀 바꾸겠다, 아니면 1로 바꾸겠다. 이게 R 값이에요. R 값 하고, 이거 또 연산을 하는 게 또 이게 또 오래 걸리는 거를 연산해 가지고 요거 놔두고 좀 금방 나오는 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그 저장해 놓은 거 있나요? 저거 어디 갔냐? 저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까 13번으로 해야겠다. 13번으로 할게요. 13번으로 할게요. 제가 연산이 좀 오래 걸리니까. 자, 얘를 갖다가 할게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그냥 여기서 활성화 지우고 2번 1번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삭은 아니지만 요거를 출력을 한번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G05.1 Q1 이렇게 R 정도 레벨 1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나오고, 끝날 때 캔슬 들어오고요. 끝날 때 되면 마지막에 종료될 때 Q0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필요하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중간에 데이터 얘랑을 중간에 얘는 정삭이니까 얘랑 두 가지를 꺼보면, 얘는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바꾸기 전까지. 그래서 이 기타 값에다가 오프하고 2번 키고, 정삭이 얘는 정삭이니까 7이나 8이나 놓겠다, 8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시면, 바꿔놓고 제가 이 두 가지를 출력을 나가볼게요. 두 가지. 놓으면 Q0 들어간 다음에 앞에 거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1 들어갔을 테고, 다시 R8 들어오죠. 정도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가감 속량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우선은 원래 앞에 나오는 G05.1 Q1이라는 거는 선행 블럭, ARC 앞에 블럭을 먼저 인식을 하겠다라는, 앞에 블럭을 먼저 읽겠다라는 옵션이고요. 뒤에 있는 정도 레벨은 가감 속값의 양이에요. 뒤에 정삭이 5번부터 6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 거고, 앞에가 1번부터 5번까지가 황삭이에요. 그러면 가감속을 원을 직선에서는 똑같아요. 직선은 어차피 볼스크루가 X축으로 막 달리잖아요. X나 Y 볼스크루가 돌리면 그냥 직선이니까 쫙 달리잖아요. 근데 원은 X 가고 Y 가고 X 가고 Y 가고 X 가고 이렇게 따지면 XY가 볼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원을 동그랗게 만드는데 볼스크루가 두 개인데 XY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개가 움직이면 빨리 지나가면 원이 안 나와요. 진원이 안 나와. 원이 나오는데 작게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조사에서 이거는 컨트롤을 하는 건데, 제조사에서 파라메다 값을 넣는 건데, 1에서 10까지는 보통 0.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넣는다고 원을 똑같이 넣으면 100분의 3이 딱 나오지가 않잖아요. 100분의 3이 딱 그거보다 조금 작게 나오죠, 밀려서. 정도 레벨을 내가 1로 하면 가감속 IJK R를 원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이즈의 지름이 이 원을 돌렸을 때 제조사에서 이 정도까지 감속을 해야, 작은 원을 돌리면 감속량이 더 커야 되니까 더 커야 되니까 이 작은 원을 돌렸을 때 정도 레벨 맥스로 놨을 때 나오는 숫자다 라고 맞춰놓은 거예요, 10으로 놨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정도 레벨을 3으로 하고 3이나 2로 놓고 슉 돌리면 확 작아져 있죠. 감속은 안 하는데, 감속은 안 하는데 확 작아져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7, 8, 9나 뭐 이렇게 정삭할 땐 써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나면 황삭할 때 R만 날 때마다 감속량이 크고, 그걸 해서 왔다 갔다 변경을 해주게.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들 쓰시는데, 황삭을 쓸 때는 써주시는 게 공구 수명도 그렇고 가감속 확실히 좋아요. 편해요. 불편하시면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에서 바꿔주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사이클 스타트를 한번 누른 상태나 아니면 MDI에서 G05.1 Q1 R1이라고 하고 스타트를 한번 눌러서 황삭을 하고 싱글 블록 옵셔널 스톱 걸어놓은 상태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MDI 잠깐 들어가서 G05.1 Q R7이나 8 스타트 한번 누르고 스타트하면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지. 한 번 들어간 값은 바꿔주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바꿔주기 전까지 그것만 좀 유의를 하시고, 제가 드린 포스트 안에서는 항상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값에서 정도 레벨을 활성화했다 껐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첫 번째 들어갈 때하고 정삭 들어가기 전하고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거의 이게 하향으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밀려요, 그죠? 거의 플러스가 0.1이던 뒤쪽으로 많이 남지 더 먹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1, 2, 3이라고 돼 있는 거 먼저 시작을 할게요. 1, 2, 3이라고 돼 있는 거 한번 24에다가 열어보세요. 자, 이거는 저거예요.
뭐 2D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3.14 1591 해가지고 라인을 그려가지고 원 센터 중심을 바라보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해봤잖아요. 몇 가지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이게 뭐냐면 레벨에 보면 120번이네요. 제가 뭐 그린다고 그랬는데 잘 안 이쁘게 그려져가지고 뭐 과자 틀같이 그린 거예요. 과자 틀같이. 예? 과자 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양산집 가보면은 과자 틀 같은 걸 이제 로타리가 돌아가면서 모양이 나오죠. 예? 로타리가 돌면서 뭐 반죽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그 틀 같은 거를 금형을 반죽을 다 집어넣으면 이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못 그리니까 우선은 고객이 이제 요런 그림을 요런 모델링을 주면 요런 모델링으로 패턴을 이렇게 쫙 깔아주고 일자로 우리가 2D 할 때랑 똑같이 평면에다가 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틀을 뺀 거죠. 예? 근데 이 거리는 내가 보면 이 120옴에서 다이나믹 150파이죠. 150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150파이 150파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몇 개를 들어가는지 150파이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를 갖죠. 그죠? 8개를 만들 거예요. 8개를 만드는데 이 패턴을 어떻게 그래요? 이 빵틀 빵 하나 뺀 거를 갖다 놓고 3.14 1591에서 150을 곱해요. 그럼 3.14 1591을 하면 이게 폈을 때의 거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폈을 때 150파이를 폈을 때 471.239가 나와요. 폈을 때. 그죠? 3.14 곱하기 150. 그러면 3.14까지 하지 말고 3.14 159까지 들어가야 돼요. 159까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쫙 펴져요. 그러면 걔를 배열을 이거 원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의 모델링을 평면상으로 깔아요. 평면상으로 깔아. 예? 평면상으로 깔고 난 다음에 우리가 2D 하듯이 패턴은 그냥 툴패스를 짜면 돼요. 우선 짜라요. 그리고 얘를 보면 말았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짜부나요. 우측면으로 보면 뷰 당연히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원으로 말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게 찍으면 강의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돼요. 당연히 왁캠에서는 이거는 제가 뭐 옥스나 이런 거에서 구품으로 그린 거고 평면을 한 거 굽은 거고, 왁캠에서는 따로 그런 기능은 없고 모델링으로 꺾는 기능은 없고, 이게 모델링이 있으면 이제 모델링에서 꺾어서 어차피 다 보이는 면이니까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해서 패턴을 하나 넣어보도록 가공 경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데 바꿀게요. 파일에서 우선은 파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우선 기계 먼저 요거 A로 바꿀게요. 하고 V 들어갈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똑같아요. 3축으로 넣는 거랑 똑같아요. 홈에서 잠깐 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볼록볼록 홈 다이나믹. 지금 2파이, 3파이 볼로 하면 되네요. 마지막은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공 경로 똑같아요. 작은 화살표. 자, 소재 좀 잡아야겠네. 소재도 안 잡아놨네. 공작물. 어차피 근데 공작물이 150파이. 시뮬레이터는 옆으로 갈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공작물을 잠깐 들어가서 두 가지를 내야겠네. 사각형으로 우선 하나 뺄게요. V.
그냥 간단하게 내볼게요. 작은 화살표 내려가지고 영역 황삭으로 들어갈게요. 영역 황삭. 하고 모델을 다 잡을게요. 0.25 만들게요. 동일하게 해주시고. 경로 제어, 윤곽 체인 이렇게 걸어줄게요. 이제 뭐 하나만 낼 것 같으면 요것만 내고 패턴으로 또 바꾸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데이터 출력 나갈 때 패턴으로 잡은 애들은 훨씬 NC 데이터 포스트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한꺼번에 다 잡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공구에서 내측으로 유지를 할게요. 어차피 다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공구에서 3볼 하나 있네요. 3볼. 6볼 이거부터 할까요? 6볼로 이즈나? 아니 3볼 그냥 3볼로 다 밀. 아니야. 6볼로 할게요. 우선 황삭이니까. 6볼로 이즈. 자, 50% 스텝 다운. 그래 한 1mm씩만 밀을게요. 1mm씩 그냥 무시하고. 스텝 샬로우 한개 인식, 한개 여기 활성화 공작물 포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개 인식만 한번 눌러서 그냥 0부터 20까지 해서 링크에서 진입 동작 헬릭스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가고 참고. 자, 거리기 공차에서 자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원래는 이게 360도를 넘어간다. 원 지름에서 360도를 넘어가는 패턴이다라고 하면 이 부드럽게 처리를 옵션을 키고 세그먼트 길이를 5나 10으로 해서 데이터를 쪼개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360도를 넘어가는 패턴이면 내가 직선으로 그냥 A100, 360이 넘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나 반대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 거리공차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무조건 원으로 말게 되면 지공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뺄게요. 나오더라도 하고 어디 보자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하면 2D상에 나오겠죠? 그럼 툴패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저 3파이볼로 워터라인까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워터라인하고 레스터까지만 넣어보도록 하죠. 자, 가공 경로 워터라인 다 잡고 경로 제어 윤곽 설정 체인 잡고요. 확인 공구 볼핸드밀 3볼 하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하향으로 할 거고 스텝 다운 그냥 0.3씩 그냥 밀을게요. 절삭 추가 안 하고 그냥 밀을게요. 스텝 샬로우 자 그대로 갈 거고요. 0도부터 전구간 90도 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내보도록 하죠. 레스터까지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넣고 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링크에서 빼고 수평으로 자 반 1.5에 3도 경사각 3도 여기 열린 여기 거리 10mm 정도 넣어주시고 지름 3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0.15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워터라인 들어갔죠? 이제 나올 거예요. 금방 나오겠죠. 뭐 할 게 없으니까.
저거 점을 뺄 거 그랬네요. 하고 데이터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레스터는 뭐 넣으면 되니까 우선 여기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은 어떻게 하냐? 자, 좀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건 이제 평면상의 툴패스를 낸 거잖아요. 툴패스를 낸 거잖아요. 이렇게 툴패스를 낸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운더를 안 쳤나? 바운더를 잘못했나 봐요. 바운더리 잠깐 가볼게. 경로제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측으로 할게. 내측으로 중심 하고. 자, 우선은 2D랑 똑같아요. 2D 모든 패스가 2D에서도 원 중심, 로타리의 중심을 바라보잖아요. 얘가 2D 할 때도 제가 얘는 무조건 축의 중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근데 보랜드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심을 바라봐도 나와요. 형상은 보랜드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 그러면 얘는 2D에서 얘기할 듯이 Y축 대신에 A축이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Y축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영역에서 공작물을 한번 볼까요? 잠깐 소재 좀 다시 걸어볼게요. 레벨 120번에 있는 것 같다. 소재가 하나 뽑아볼게요. 120번만 열고 소재를 100번에다가 소재할게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아까 하던 와이어 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 잡고 원으로 원통형으로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했죠? 얘를 솔리드로 원 빼고 직선 번호 빼고 솔리드로 해서 V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100번에 이게 어이가 들어간 솔리드가 안 찍혔네. 다시 한번 갈게요. 솔리드로 눌렀는데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 바운딩 박스 원 형태 X축 기준으로 솔리드로 하고 V 안 나오네. 희한하네. 또 아까 버그인가? 또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뭐 이거 다 돌출하죠. 뭐 이건 나왔죠. 솔리드에 돌출 안 나오니까 양쪽으로 그냥 우선 양방향으로 해서 그냥 모델링만 보게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소재로 쓰고 자, 소재는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니까 소재를 써야죠. 공작물 원 여기 선택 요거를 소재로 쓸게요. 그러면 솔리드를 마우스 오른쪽 활성화된 공작물로 선택 설정 솔리드를. 자, 이제 소재가 원통형 소재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는 아까 이걸 갖다 보자고요. 2번 100번에 있나 2번에 있나 3번에 있나 3번에 있나 3번에 이거죠. 자, 이걸 갖다가 했을 때를 보자고요. 자, 뭘 바꿔줘야 되냐면 여기서 들어갑니다. 파라메타 축 컨트롤의 축 조절. 자, 여기까지는 3축 옵션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포스트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축 대체 Y축 변환. 그리고 로타리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보통 이쪽 방향이에요. CCW가 아니라 셋업이 여러분들 처음에 하면 CCW 돼 있으면 왼쪽으로 돼 있어야 돼요. CW로 Y축 방향. 지름이 150파이. 축 대체. 축을 Y축 대신에 A축이 나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지름을 넣겠다. 150파이다.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모의가공 볼까요? 여기 툴패스를 보면 이렇게 되죠. 예? 볼까요? 모의가공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포켓을 놓을 때도 흔드는 거예요. A를 흔들어서 포켓이 들어가는 거죠. 빨리 가볼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력이 나가 보면 출력은 좀 걸려요. 그러면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동시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언클램프를 들어가죠. 언클램프 10이 들어가고 언클램프가 M11이 들어오고 풀어놓은 상태에서 인덱스가 돌아야 되니까 언클램프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제 Y 대신에 A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서 종료할 때 쫙 180도 돌리고 끝나고 나서 Z 뜨고 원점 가고 다시 클램프 들어오고 한번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워터라인에서 뭐 바꿔주면 된다고요? 축 조절, 축 대체, Y축 변환, Y축 변환, 지름 150파이. 하고 여기까지 가볼까요? 등고선 들어가야 되는, 뭐 레스터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고, 레스터 한번 넣어볼까요? 레스터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왕 한 거. 레스터도 마찬가지로 레스터도 Alt T를 누르면 사라지고, 레스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공 경로 라스터, 작은 화살표 라스터, 찍고요. 다 잡고요. 자, 경로 제거, 여기서 당연히 요거 잡고요. 자, 윗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윗면이 나오면, 이건 지금 바운더를 요거 썼기 때문에 윗면도 나오면 이것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운더를 요거 썼으니까 공구에 어차피 위에는 안 할 거고, 볼 여기서 스텝 쉘로 왕복으로 할 거고, 뭐 0.1mm씩 밀게요. 왔다 갔다 1mm씩 밀고 0.5씩 할까요? 0.5씩 스텝 쉘로우 0도부터 35도까지 밀을 거고, 한 개인씩. 그 대신에 윗면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한 2mm 정도. 어차피 극경사는 이 밑에 떨어지는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2mm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하고
그냥 똑같이 수직 방향으로 반경 뭐 1 보조 동일하게 한 5mm 정도 여기 지름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자 잠깐만요. 다 들어갔죠? 15개 다 들어갔고, 자 여기 보면 축 조절, 축 대체, Y축 변환, 지름 150파이 됐죠? 자 로타리 테이블은 머신 정의에서 방향을 좀 잘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맘대로 원래 그냥 초기 설정 값을 쓰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린 것만 방향이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글자 거꾸로 나오고 이러거든요. 자 확인 한번 잡아 주시고요. 연산이 오래 걸리니까 두려워요. 마켓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조금 여기가 링크가 Z를 조금 더 떠야겠네. 보면 이 Z를 조금 더 내려야겠어. 윗면이 조금 튀는 거 보니까 튀는 데가 아니라 여기를 거는 것 같구나.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원래는 볼로 한번 더 중삭을 하고 나서 밀어야겠죠. 플레이더 이건 또 한번 만들어서 갖다 놔야겠네. 조그맣게 해서 대충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봐야 되니까. 하면 레스터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보통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말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대신 볼이니까 얘가 축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나와요. 이게 2D상에서 공구 지름을 따지자 그러면 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다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짜보시는 건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 원래 이게 말리면 뭐 원래 그렇게 돼요. 그래야 그 모양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하나를 먼저 낸 다음에 패턴을 선형 배열이라는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는 얘를 하나 복사할게요. 컨트롤 다 복사할까요? 아니, 하나만 복사할게요. 항상만 하나 복사해요. 바운더리를 제가 영역을 제어를 솔리드로 여기만 하나 잡아볼게요. 이렇게요.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0. 그러면 하나만 나오겠죠? 그죠? 하나만 나오면 얘를 선형 배열로 돌리는데 머신에서 가공 경로창에서 여기 보면은 선형 배열이 우리가 이제 G54, 55, 56 나오게 하거나 거리나 각도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잡는데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이동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회전으로 갈 거예요. 회전. 근데 이제 회전에서 평면상이 아니라 회전 평면을 찍고 우측면으로 갈 거예요. 우측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자, 여기를 8개죠? 잠깐만요. 8개. 그리고 0도부터 180도까지. 이게 맞을 거예요. 저도 하다 오래가 180, 360도까지.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아닌데? 360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아직도 엄청 졸리세요? 눈이 지금 다 지금 지금도 아직 안 돼요? 이게 좀 조금 그래도 좀 재밌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것만 하고 전체적으로 꽈배기 된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옵션이 좀 풀려 있는 거는 로타리가 하나밖에 더 없거든요. 그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 테니까. 됐네요? 아직 안 됐나? 전부 다 잡혔나?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됐네요. 그러면 요거를 돌려보면 몰라? 왜 안 들어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맞는데? 잠깐만요. 이게 측면으로 하고 수량 맞고 맞는데? 몇 번을 잠시만요. 이게 내가 잘못했네. 전체 각도로 잡고 했어야 되나 보네요. 사이 각도가 아니라 지금 360도 사이에 8개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지금 8번을 파고 있네요. 맞아요. 뒤집어지고 있죠. 네. 아직이네.
어차피 계산 중이니까 우리가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좀 있어서 쉬었다가 4시 시작할게요. 이거 연산하면 한 2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